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 시장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요. 우리 시장 충격이 있었고 밤에 미국은 어떠려나 그랬는데 미국도 굉장히 크게 또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걱정이 한편으로 좀 되기도 하는데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반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사실 GDP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관세 수입도 늘고 있고 GDP도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오고 해서 와 정말 예상 대비해서도 예상보다도 잘 가네 했었는데 금요일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기대도 많았고 적어도 이제 성장을 중시하고 만들어낸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큰 소리도 많이 쳤고요. 그리고 여전히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우리 돈을 밀리언스, 다우즌드 뭐 이렇게 막 돈 많이 번다고 얘기 맨날 그 입에 달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미국이 경기 후반에 들어가서 걱정스러웠는데 적어도 지금 트럼프의 정책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소위 스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따뜻한 열기가 좀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왔다. 거기에 이제 이따 있지만 일자리까지 나오면서 일자리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희한하게 또 이제 보통 8월부터 시작해갖고 전반적으로 변동성 커진다. 이따가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경고를 좀 해주신 바 있죠. 네, 하필이면 또 그게 정확히 어떻게 8월 1일 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전혀 다른 이유로 전혀 다른 이유죠.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고 미국은 경제 지표 때문이었고 전혀 다른 이유지만 동시에 하루 만에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진 것도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유는 다 달라요. 우리만의 또 이유가 좀 더 있고 뭐 미국도 미국만의 이유 뭐 이게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1년 전에도 8월 초에 굉장한 전 세계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나름의 지목이 됐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추측이 됐었었는데 8월 초마다 이러네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뭔가 이게 반복되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8, 9, 10월 이 3개월은 뭔가 이게 마가 좀 끼는 그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뭐랄까 좀 긴장을 조금 끈을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적표가 어떤 건지 진짜로 성장 둔화 신호가 좀 분명한 건지 물론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2개 차트 갖고 오셨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GDP를 볼 때 이번에 사실은 2분기 나쁘지 않았다. 연율로 3% 막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1분기를 까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럴 땐 특히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관세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2개 때문에 상당한 노이즈, 맨날 우리가 이제 뭐 선구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방법이 없으니 제일 좋은 거는 1, 2분기를 보통 합쳐서 우리도 보통 그 추석이나 또 특히 그 설 때는 1, 2월 달을 합치거나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번엔 제가 한번 그 상반기가 반기 기준으로 소위 연율해 갖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가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성장률의 연율은 지금 보면 1.2% 수준이고요. 이것은 작년 하반기가 2.8이고 작년 연간으로 봐도 2.6, 2.7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반토막 이하가 난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1분기와 2분기를 합산해서 봤을 때 확실히 제가 스팀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 경기 둔화가 확실히 좀 보이고 있다. 성장성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의미하는 바고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빠졌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뭐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고 뭐 재고 증대도 있고 뭐 이런 거 다양한데 정부 분야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게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투자. 보통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영어로는 Real 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s. 되게 어려운데 그냥 실질 민간 소비와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분기로 보시면 작년 4분기 때 3% 정도 연율로 나오는 것이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해서 이것이 똑같이 지금 2분기에 1.2%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은 미국을 가장 떠받쳐주는 소비와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기업이 뭘 사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과 기업이 사들이는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다. 원래 여기에서 또 하나 사실은 두 개를 구분을 해보면 GDP 성장하는데 AI 투자가 사실은 그나마 이거를 떠받쳤고요.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다라는 계산도 네.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AI 투자 열기에 기댄 그나마 이 정도 나온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사실은 성장 엔진에 큰 문제가 생긴 소비에 문제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스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열기가 식고 있는 건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제 식고 있는 것보다 더 문제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식느냐 속도도 상당히 경제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속도도 지금 빠른 거예요? 그렇죠. 속도 자체가 지금 보면 불과 반기 만에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서서히 한 20-30% 빠진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단순히 전에 보여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장률 자체가 미국이 원래 지향하는 게 통상적으로 2%를 잠재 성장률로 네. 보고 있는 건데 지금 1.2가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둔화가 많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시장에 진짜 큰 충격 그 중심에는 이제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7월도 뭐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안 나오긴 했는데 더 문제는 5월과 6월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정이 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14만 명대로 발표가 됐던 게 1만 명대로 수정이 그렇죠. 됐으니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조사를 뭐 사실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지? 뭐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네. 이게 미국도 땅덩어리도 넓고 네. 각 주가 50개 주나 있고 네. 거기서 다 이걸 한 3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3번 수정한다 그랬죠. 수정을, 네. 처음 한 번 하고 그 다음 달에 전달 거 한 번 수정하고 마지막에 최종 발표하고 이렇게 거의 3번에 걸쳐서 이제 수정가 발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향 조정만 되는 게 아니라 사향 조정될 그렇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보면은 정부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관련된 걸 1차적으로 한번 수집하고 또 뒤늦게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좀 심했던 가장 큰 이유를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유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달 새에 제가 유령 일자리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2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원래 애초에서 실제로 조정된 걸 합쳐보면은 2달치가 그러니까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없었던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네. 사실 어느 정도 규모냐? 네. 2020년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코로나 때. 그렇죠. 그때는 뭐 아무도 못 돌아다녔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실제로 전화로만 안 되고 실제로 가서 방문조사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지난 한 50, 60년간의 가장 낮은 통상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이 심하면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얕거나 깊은 침체가 있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하향 조정이었는데 이번에 주로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최근 한 1년 이상을 뭘로 버텼냐면 민간 고용이 아닌 정부 일자리 이쪽에서 일자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정부 고용이 크게 늘고 이런 예. 부분이 이제 받쳐줬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육이나 네. 그다음에 건강 관리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 도와준 복지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합친 일자리가 늘 많은데 그것이 줄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가 겹친 거죠.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게 뭐냐면 이 관련된 걸 조사할 수 있는 것의 예산을 엄청 또 깎았잖아요. 뭐 그 다음 장표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발에 발등을 찍은 이런 셈이 된 거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런 하향 조정이 있으면 이번에 7월달에 발표된 것도 뭐 7만 몇 개 뭐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이것도 믿을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상당히 좀 많이 결여됐다. 그래서 이 혹자들은 일부에 이것 때문에 뭐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원래는 9월에 인하 가능성 불과 이틀 전에는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9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 높여놨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쇼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동이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정되는 거는 이제 늘 있었던 일인데 이게 통상적인 수정 범위를 넘었다는 게 또 현지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됐지? 이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담당 뭐 조사하는 국장 해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이제 제국적인데 미국의 데이터들을 그나마 신뢰하는 이유가 적어도 그것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 방식으로 조사하고 결국은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 아래에서 의사결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걸 보면서 쫓아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예. 네. 그러니까 설사 실수가 있어도 나중에 네. 수정을 제대로 할 거야라는 것들. 네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이제 서로 이해가 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제기가 최근 몇 개월간 많았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처음에 너무 아끼던 머스크가 하던 도지, 소위 이제 정부 예산 효율국 여기를 통해 갖고 정부의 그 소위 불필요한 팻을 뺀다라는 의미로 예산 삭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뭐 잘 되고 있는 거 조사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 사람 줄여. 또 그거 관련돼서 또 어느 부서든 그거에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줄여. 사람 막 잘랐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정부 주도 일자리들이 많았었는데 거기를 정부 예산 삭감하니까 사람이 줄었을 거잖아요. 그 이제 보고하고 이런 데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이 5, 6월 달에 이제 사실 4, 5,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잘려 나갔는데 제가 보기엔 보고할 사람도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뒤늦게 보고가 되면서 수정이 애초에는 원래 이 정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일자리들이 실제로 봤더니 그때그때 사람들이 많이 잘려나가면서 하향 조정이 좀 심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한 예가 CPI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CPI 엄청 중요하게 보는 미국에. 그렇죠. 그런데 물가지표. 네. 보통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그 보고율이 90% 정도였어요. 과거 평균적으로는 한 10%가 응답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응답 안 하는 게 거의 30%. 그러니까 빈 구멍이 30%가 넘게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뭘로 메꾸느냐? 그 주변에 있는 그냥 데이터를 여기도 같을 거야 하고 주변 데이터 조사된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전국 평균으로 그 품목 같은 거를 그냥 넣거나 그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다 보니까 현재 물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믿을 수 있겠느냐.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 결국은 물가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거 보고 난 건강해 이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뭐 삼깁니다. 그게 틀렸어. 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받으면 사실 뭐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네. 이거 대충 하고 띄엄띄엄하고 막 구멍 나 있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 싼 걸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갖고 봤더니 못 잡아낸 네.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나올 수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그 사람을 자를 게 아니라 여기 예산을 다시 정상화시켜 늘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고두고 미국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안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통계국 이 고용지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통계국 같은 경우는 3개월에 걸쳐서 기업들한테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당연히 이 응답률이 높을수록 대답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될 텐데 이 응답률이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 응답을 기업들이 잘 안 한다. 여기에서도 월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지목이 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너무 줄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조사를 자주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민감도 잘 대답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응답률이요 보통은 한 70% 이상이었는데 이게 6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정확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아무래도. 해결하려면 또 그거에 대한 투자를 그렇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바이든 때도 문제가 되긴 됐었는데 트럼프 때는 이걸 대놓고 하면서 아예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군요. 통계국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게 통계국장의 약간 무슨
음모론처럼 이렇게 몰고 조작이다. 예, 뭐 이렇게 가니까 그걸로 해결이 될까 좀 싶긴 합니다. 네.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에너지 거래에 대해서도 갖고 와주셨는데 이건 어떤 또 시사점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우리도 좀 걱정돼. 뭐 우리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 게 우리 캐파에 말이 되냐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물론 그 중에선 1,500억 달러는 조선이고 네, 추가로 1,000억은 에너지 사기로 했고. 그러니까 결론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이유는 서로 이것이 엄청나게 바인딩된 그런 거래도 아니고 트럼프도 오히려 그걸 원치도 않는 것 같다. 헤드라인이 큰 숫자를 원했던 거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한 예로 그러니까 EU가 다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까지 이번에 너무 쉽게 협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서로 이제 다 작전이 짜진 겁니다. 어차피 일단 처음에는 그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조만간이 언제일까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밥 먹자에 있는 게 아니라 조만간이라는 불투명한 거. 사실은 이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것이 이번에도 지금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액이 연간 미국이 3,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EU하고 미국이 향후 하겠다는 게 연간 2,500억 달러씩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작년 미국 총 에너지 수출의 75%. 지금 원래 전 세계를 향해서 수출하던 거를 EU에 다 보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 다 되는 거죠. 아니면 EU가 기존에 전 세계 쭉 나눠서 골고루 에너지 수입하던 거를 미국으로부터 거의 60%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네네. 그리고 이거 개인들이 또 민간이 하는 건데 실제로 강제할 법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미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을 시작한 거다. 1년 전부터 사실은. 내년 11월인가요? 예.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가 큰 걸 원하는 거죠. 그것이 섹시하잖아요. 일단 뭐 4천억, 5천억 줄 짝짝 긋고 5,500억 막 이렇게 쓰는 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합의된 거는 사실 그거는 찾아보지 않는 이상 막 알려지는 거는 처음에 헤드라인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부터 우리가 이렇게나 큰 금액을 받기로 했다. 예. 이런 걸 원한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 농산물 수입하기로 한 거 아직도 다 안 됐잖아요. 해결이. 마찬가지일 확률이 매우 크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트럼프의 방식이 용두사미식. 처음에 세고 뒤로 가면 실제로는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일본, EU,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상당히 원하는 거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 오히려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행스럽고 걱정을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공연 부릴 거야 라고만 믿고 있기에는 좀 명확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FTA 같은 것을 계약을 완성시킨 딜하는데 평균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발의돼 갖고 액션이 딱 시작되는지 보통 한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2개월, 3개월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잡아나가고 뭐 이런 식인데 트럼프 하에서는 안 된 거죠. 사실은. 예. 사실상.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국이 좀 아직까지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느낌이 오고요. 네. 변동성 지수 좀 짚어주세요. 빅스 최근에 좀 많이 안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뜻이겠죠. 많이 안 봤었다는 거.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차트 갖고 왔을 때 아마 지난주 제자를 찾아보시면 저 붉은색 선이 저렇게 위로 이렇게 확 일어선 그 모습이 아니라 저 밑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8, 9, 10월 들어오면서 변동성 지표가 지금 높아지는 계절성. 지금 붉은색 봐야 되는 거죠? 예, 붉은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8, 9, 10월에 보통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저렇게 위로 번쩍 튄 겁니다.
근데 통상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 가지 설명, 세린 메이도 이것 때문인 거다 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그러니까 의미 있는 소위 그 이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설 이건 뭐냐면 10월 말로 소위 미국의 뮤추얼 펀드들도 수익을 많이 내면 거기서 내서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고 손실을 보면 세금을 덜 내도 되거든요. 그걸 서로 이제 상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보통 11월 말 정도면은 다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10월 말까지는 매도를 미리 내가 그래서 손실 많이 봤던 것들을 이익 많이 본 거에서 손실 많이 본 걸 팔면은 현실화되면 이익 본 거 하면은 내가 100 벌고 50 잃었으면 합치면 50 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 9, 10월로 갈수록 이러한 이제 그 매도 압력이 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가 좀 너무 높다 이거 정도면 여기에서 매도를 일정 부분을 많이 확정을 지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높은 고평가 논란이 있을 때 8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실제로 이번에도 아이러니하게도 8월 1일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뭔가 패턴이 생긴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심을 분명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초도 그렇고 이번 올해도 그렇고 뭐 역대 지금 빅스 그 흐름도 봐도 8월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 다 이유는 달랐지만 있었는데 이건 뭔가 패턴이 생긴 거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8월 들어가자마자 그동안에 좋았던 흐름에서 충격을 좀 크게 받았거든요. 물론 이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하필이면 우리도 이제 사실 전고점 수준에서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임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지난 주말 동안 나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차트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과 다르지 않게 8, 9, 10월이 평균적으로 월 평균 수익률이 지난 2007년부터 보면은 상당히 좀 저조하죠. 이건 어떻게 아래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차트인가요? 지금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평균 수익률, 월 평균 수익률 지난 2007년부터 한 17년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8월에 17년간 매 8월에는 마이너스 1.6% 다 해보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나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중간중간에 올랐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 확률이 17번 중에 몇 번 됐냐, 몇 번 안 된다. 이런 거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적으로 보시면 평균적인 수익률 자체는 그러니까 9월은 상대적으로 보합이었지만 8월과 10월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었다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도 미국의 패턴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경향도 분명 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미국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경향, 동조화형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도 미국의 그러한 그 빅스가 상승하는 그러한 계절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는 좀 경계심을 갖고 시장에 임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하락은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께서 고용 부분에서 왜 이렇게 수정이 크게 됐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업 ISM 그 PMI도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5개월째 위축 국면을 보였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해 핵 잠수함 배치를 지시해서 좀 그 점이 긴장을 고조시켰고 상호 관세율을 또 높였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는 25에서 35로 좀 약간 그 즉석에서 좀 올린 점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친 것 같아요. 지금 투심은 항상 좀 부정적인 것만 반영할 때가 있잖아요. 좀 더 예민하게 약간 그런 국면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지금 특히 미국에서도 제가 레버리지 투자 엄청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투가 사상 최대치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좋은 호재가 있으면 바로 즉각 반영하지만 악재는 상당히 좀 민감히 반응하고 결정적으로는 소비가 지금 약화되는 이유를 지금 일자리는 그 사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소비는 약화돼 이게 서로 안 맞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소비가 둔화된 이유가 일자리가 저만큼 없었구나.
이게 다 실제로 이제 서로 이제 나중에 맞춰 보니까 소위 아귀가 이제 맞는 퍼즐이 거죠. 맞기 시작하면서 근데 문제는 맞는 퍼즐이 하반기 소비 둔화, 경기 둔화를 가리키기 까지도.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자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뭐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